냉장고가 음식을 도구로 만드는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나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냉장고에 넣으면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정말 항상 그럴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충격적인 식재료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릴 음식 재료들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 맛도, 영양도, 식감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필수 영양소가 파괴되고 독성 물질이 생성되며 심지어 치명적인 세균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은 차갑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걸 모르고 먹었다가 병원에 실려간 사례도 있어요.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겁나는 이야기 같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장고 야채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토마토, 오이, 마늘 혹시 넣어두셨나요? 이런 식재료들은 차가운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성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기본 음식, 그리고 신선한 재료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세 번째 음식은 정말 예상 밖으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 김호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영상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도 이 건강 정보를 꼭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5가지 기본 식재료가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고 건강 식재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히는 토마토. 이 음식도 냉장고 때문에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토마토를 사면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죠. 신선할 것 같아서 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보자마자 토마토는 무조건 냉장고로 직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토마토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생기는 일. 문제 1. 숙성이 멈춥니다. 토마토를 실온에 두면 계속 익으면서 리코펜 함량이 증가합니다. 토마토의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5도 정도예요. 마치 따뜻한 봄날과 같죠? 그런데 냉장고 온도는 섭씨 3도에서 4도. 이 온도에서는 토마토가 완전히 익지 않아요. 차가운 냉장고에 들어가면 토마토는 갑자기 겨울이라는 충격 상태가 되고 숙성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문제 2. 맛과 향이 사라집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토마토 특유의 향 성분이 손실돼요. 수분과 향이 빠져나가면서 단맛, 향, 풍미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실제로 냉장 보관한 토마토를 실온 보관 토마토와 비교했더니 냉장 보관이 맛과 당도가 떨어지고 식감이 묽고 퍽퍽하게 변한 경험들 다 있으시죠? 싱싱하고 맛있던 토마토가 며칠 지나면 물탄맛 나는 이유입니다. 냉장고는 토마토를 신선하게 생긴 무맛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문제 3. 식감이 흐물흐물해집니다.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과일이라 냉장 보관이 맞지 않아요. 냉장고의 낮은 온도는 토마토 세포막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물러지고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토마토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리코펜이에요. 리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 건강, 피부 재생에 강력한 항산화 식품으로 아주 좋아요. 특히 남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버드 의대 건강정보에서 냉장 보관이 리코펜에 미치는 영향 발표 내용이에요. 좋은 소식은 리코펜 함량 자체는 냉장에도 크게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맛이 떨어지니까 덜 먹게 되고
식감이 나빠지니까 먹기 싫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리코펜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또한 장기 냉장 보관은 토마토의 숙성을 멈추게 해서 리코펜이 더 만들어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토마토가 냉장에 약한 진짜 이유는 토마토가 살아있는 과일입니다. 수확 후에도 숨을 쉬고 영양을 만듭니다. 그런데 냉장에 넣으면 이 과정이 멈춰요. 세포가 좋은 손상을 받아서 원래의 품질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토마토가 땡기더라도 한 번 먹을 만큼만 잠깐 차갑게 하고, 기본은 실온 보관이 원칙이에요. 올바른 토마토 보관법은 씻지 말고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햇빛을 피해서 신문지나 면보로 덮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15도에서 25도가 좋아요. 너무 익은 건 바로 조리해서 드세요.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 먹기 15에서 20분 전에만 냉장고에 잠깐 넣어 차게 해서 드세요. 장기 냉장은 피하고 이미 냉장 보관했다면 실온에 꺼내둬도 맛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아요. 대신 조리해서 먹으면 좋아요. 소스, 스프, 볶음 등 토마토 영양을 최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생 토마토도 좋지만 익힌 토마토가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가열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리코펜이 쉽게 빠져나와요.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해요.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리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이기에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 조합이 여러분의 혈관과 면역을 지켜줍니다. 전립선으로 내원하신 김성민 어르신의 토마토 건강 효과 실천 사례.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이 경험하는 변화들이 있어요. 작은 습관의 힘이 매일 아침에 시작되지요. 따뜻하게 데친 토마토와 올리브유 한 티스푼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20분 정도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염증이 감소하며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피부 재생에도 항산화 효과로 전반적인 컨디션이 향상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토마토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하진 않아요. 하지만 매일 작은 선택이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꿔보세요. 토마토 1개, 올리브유 1스푼, 그리고 걷기 20분, 석 달 후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실천하는 토마토 활용법. 간단한 토마토 올리브유 볶음 만들기. 1. 토마토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 2. 팬에 올리브유 두르기. 3. 약중불에서 5분 정도 볶기. 4. 소금 살짝, 후추 약간. 토마토 스프 만들기. 1. 토마토를 갈아주기. 냄비에 올리브유와 함께 끓이기. 3. 양파나 마늘 추가하면 더 맛있어요. 토마토 소스도 만들어 파스타, 볶음밥에 활용해보세요. 토마토는 냉장고보다 실온에서 더 맛있고 영양 가득한 음식입니다. 토마토와 올리브 기름, 이 조합이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최대화합니다. 토마토를 제대로 보관하고 먹는 것. 이것도 우리 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여름철 대표 채소이지요.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오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오이의 원산지를 아시나요? 바로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 기슭이에요. 오이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열대성 채소입니다. 그래서 오이의 최적 보관 온도는 10도에서 13도 사이예요. 그런데 냉장고 온도는 보통 1도에서 4도 정도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이를 냉장고에 넣으면 냉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이가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가운 온도 때문에 오이의 세포막이 손상됩니다. 세포가 버티지 못하고 수분이 새어나오면서 겉에 물방울이 맺히고 조직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색깔이 변합니다. 냉장고에 3일만 넣어두면 선명한 초록색이 어두운 녹색으로 변하고 노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오이 속 엽록소가 파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식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이의 생명인 아삭하고 시원한 식감은 세포 속 수분이 팽팽하게 채워져 있을 때 나오는 건데요. 냉해를 입으면 세포가 물러지면서 씹을 때
그 특유의 시원한 식감이 사라져요. 넷째, 빠르게 썩습니다. 실온에서 보관하면 5일은 버티는데 냉장고에 넣으면 2일에서 3일 만에 곰팡이가 피고 썩기 시작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오이의 올바른 보관법. 그럼 오이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제가 실험을 통해 검증한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 1. 신문지 보관법.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오이를 한 개씩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되도록 세워서 보관하세요. 왜 세워서 보관하냐고요? 오이는 세로로 자라는 식물이라 누워있으면 중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빨리 물러져요. 방법 2. 물에 담그기. 당장 오늘 내일 먹을 오이라면 밑둥을 조금 잘라내고 컵에 물을 채워 세워두세요. 마치 꽃병에 꽃 꽂듯이요. 이렇게 하면 수분을 계속 흡수해서 24시간 동안은 정말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방법 3. 소금물 활용.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1리터의 물에 소금 한 큰술을 녹인 소금물에 오이를 살짝 담갔다가 물기를 닦고 신문지로 감싸보세요. 소금이 살균 작용을 해서 일주일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보관 환경은 15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베란다나 창문 근처에 그늘처럼 햇빛이 안 들어오고 시원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보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대부분 마늘은 당연히 냉장해야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외로 냉장 보관이 오히려 마늘의 건강 효과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식탁에 마늘이 없는 날 거의 없죠. 국, 볶음, 찌개, 삼겹살 구울 때, 김치까지 우리는 마늘을 건강의 상징처럼 써왔어요. 매일 먹는 재료라서 안전하다고 믿은 순간 우리가 놓치는 위험과 잃어버리는 효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익숙함이 방심을 부릅니다. 마늘은 다루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 요즘 사람들은 깐 마늘, 다진 마늘을 사서 냉장고에 둘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이지요. 그래서 냉장고 안엔 항상 마트에서 사온 깐 마늘 한 봉지 또는 큰 통에 다진 마늘이 자리 잡고 있어요. 쓰고 닫고 다시 열고 쓰고 두세 주, 길면 한 달 넘게 쓰기도 하죠. 이게 요즘 우리의 평범한 주방 풍경이에요. 편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문제 1. 껍질 벗긴 순간부터 영양소가 사라진다. 마늘은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돼요.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거죠. 깐 마늘은 공기, 수분, 빛에 노출되면서 탱글탱글한 조직이 점점 물러지고 매운 향도 약해지며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기와 온도 변화 때문에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깐 마늘은 냉장 3, 4일만 지나도 알리신 성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항균 면역 효과가 절반 이상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진 마늘은 더 빠릅니다. 표면적이 넓어서 산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돼요. 통마늘보다 훨씬 빠르게 영양 성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늘의 힘이 절반 이상 사라지는 거죠. 문제 2. 다진 마늘 밀폐용기 보관하기. 다진 마늘을 큰 통 하나에 오래 두면 열고 닫을 때마다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면서 산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산소 환경에서는 보툴리누스균 같은 위험한 세균이 자랄 가능성도 있어요. 드물지만 식중독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FDA 지침에서도 다진 마늘은 소량만 냉장 보관하고 가능하면 냉동 보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3. 기름에 담근 마늘의 위험성. 이런 방법 많이 쓰시죠? 다진 마늘에 기름을 부어두면 색이 안 변해요. 맞아요. 색은 예쁘게 유지돼요. 근데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마늘을 기름에 완전히 담가서 보관하면 산소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마늘 속 수분까지 있으면 보툴리누스균이라는 무서운 세균이 자랄 수 있어요. 신경독을 만드는 세균으로 신경마비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국 일반가정 보관 지침을 보면 기름에 담근 마늘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3일 이내 빠르게 사용하셔야 하며 장기 보관이 필요하면 반드시 냉동이 필수입니다.
기름 마늘은 소량만 만들어서 빨리 쓰고 장기 보관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알리신과 면역력은 왜 중요한가? 마늘의 가장 큰 힘은 알리신입니다. 면역력을 돕고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해요. 농촌진흥청의 현명한 마늘 사용법. 조리 시 알리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마늘의 효능은 칼로 자르고 난 직후 효소 반응으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순간 극대화돼요. 그래서 다지고 바로 볶으면 알라신 효과가 줄어듭니다. 정답은 다지고 5분 내지 10분 기다린 뒤 조리하기. 그러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또 센 불에서 오래 볶기보다 마지막 단계에 약불로 살짝 조리하면 향도 성분도 살아납니다. 건강에 좋은 마늘의 6가지 효능. 청주한국병원 건강정보 2021년 4월 9일 참고.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마늘. 예로부터 조상들은 냄새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이롭다는 뜻으로 마늘을 일회백리라 불러왔습니다. 1. 혈압 강화. 마늘은 먼 옛날부터 자연적인 혈압 강화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어요.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산화질소의 합성을 자극하고 혈압을 높이는 안지오텐신 생성을 억제합니다. 2. 염증 진정. 하버드 대학 헬스 퍼블리싱 연구에 따르면 체내의 만성 염증은 당뇨병, 심장질환, 관절염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마늘은 특정 염증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하여 식중 독균을 죽이고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까지 죽여요. 타임지는 알리신이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항생제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3.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2018년 메디슨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면역력 증진. 마늘은 환절기 주의해야 하는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줘요. 한 연구에서 매일 마늘 보충제를 섭취한 참가자는 감기에 걸릴 확률이 70% 감소했습니다. 5. 혈액응고 감소. 마늘은 혈액응고를 감소시켜 동맥이 경화되고 좁아지는 죽상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항산화 작용. 마늘은 강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제는 혈관에 유익하며 암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흡수해요. 올바른 마늘 보관법. 통마늘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보관. 양파망이나 바구니에 넣고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이상적인 온도 15도에서 18도,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최대 6개월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깐 마늘 보관법.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3, 4일 이내 사용하셔야 해요. 장기 보관이 필요하면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 매번 열고 닫지 말고 필요한 양만큼만 꺼내기. 다진 마늘 보관법. 소량만 만들어서 하루에서 3일 내 사용하시고 장기 보관은 소분해서 냉동 보관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고 우리 식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재료이지요. 감자전, 감자조림, 감자수프, 감자볶음 없으면 서운할 만큼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감자에는 항산화 성분, 특히 클로로젠산이 황산화 물질의 90%나 차지해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가 장을 보면 감자를 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채칸에 쓱 넣어두죠. 싹 날까봐 오래 두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바꾸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이에요. 땅속 온도는 보통 10에서 15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가 감자에게는 가장 편안한 환경이지요. 그런데 냉장고는 몇 도인가요? 보통 3에서 5도입니다. 감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 너무 춥다 하는 혹한기 환경이에요.
그래서 감자는 살아남기 위해 전분을 당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추운 환경에서 얼지 않기 위한 생존 반응이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당이 늘어난 감자를 120도 이상 고온에서 튀기거나 굽는 순간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이 성분은 간에 부담을 주고 신경계를 손상시키며 장기적으로 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이라 독소를 처리하다 지치게 되고 신경세포까지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 사람은 불안, 우울 같은 정신건강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자는 전분이 많은 식품이라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할 때 아크릴아마이드가 급속도로 더 많이 생성되며 가열 시간이 길어질수록 양이 더 늘어납니다. 실제로 감자튀김을 160도에서 2분 30초만 튀기면 503ppb의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오고 180도에서 튀기면 776ppb, 무려 50% 이상 증가합니다. 너무 갈색으로 튀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튀길 땐 노릇한 색까지만 조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2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끓이는 음식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와 관련해서 제가 진료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65세 되신 신민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에요. 식사도 규칙적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유독 감자튀김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튀긴 게 제일 맛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지요. 문제는 주 3, 4회 한 번에 꽤 많은 양을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원하셨어요. 요즘 들어 손발이 좀 저리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자주 듭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네요. 검사 결과 혈액 내 염증 수치는 높아져 있었고 간 기능 수치도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신경계 기능도 예전보다 둔해져 있었어요. 큰 병으로 바로 이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대로 두면 위험한 상황이었죠. 제가 식습관을 여쭤봤고 감자튀김 섭취 습관을 듣고 딱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감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고온 조리 감자, 특히 감자튀김을 자주 드시면 몸에 염증과 독성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감자튀김 대신 삶은 감자, 에어프라이기 활용으로 바꾸셨어요. 2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 손발 저림이 거의 사라지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의 변화가 몸의 상태를 바꾼 거죠. 감자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로 솔라닌 독성입니다. 감자는 우리가 정말 자주 먹는 식재료죠. 그런데 감자도 식물이다 보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분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솔라닌이라는 자연 방어 물질이에요. 평소에는 소량이라 문제는 없지만 환경이 바뀌면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자를 빛이 드는 곳에 오래 두거나 너무 차가운 김치 냉장고 같은 곳에 오래 보관하면 감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솔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감자 껍질이 초록빛으로 변하거나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건 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라는 감자의 신호예요. 이 상태의 감자를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고 메스꺼움, 설사, 어지러움 같은 소화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싹난 부분, 초록 부분은 깊게 제거를 하시고 많이 변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냉장고 말고 실온,
그리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종이봉투나 통풍이 되는 바구니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보관하면 1, 2개월은 안전하게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건강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8천만 톤 이상 생산되는 정말 중요한 식재료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재료,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지요. 찌개, 볶음, 샐러드, 육수는 거의 국민 기본 조미 채소예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황성분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도와주고 항산화 작용까지 해줘요. 천연 항균 물질도 풍부해서 예로부터 감염 예방에도 쓰였던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통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습기와 온도 변화가 문제입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이 장점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양파는 습기에 굉장히 민감한 채소이지요. 냉장고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습도입니다. 딱딱한 껍질 아래속은 사실 아주 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냉장고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와 습도가 변합니다. 이런 환경 변화가 양파에게는 스트레스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안쪽은 서서히 물러지고 양파 자체의 향과 영양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양파 껍질 벗겼는데 속이 미끌거리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경우, 그게 바로 조직이 손상되고 산화가 진행된 상태예요. 또한 양파 표면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나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잘라서 보관한 양파는 더 빨리 변합니다. 자른 양파는 공기와 냄새, 습기를 바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랩으로 감싸 놓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24시간이 넘어가면 품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식품기관에서도 자른 양파는 하루 안에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요. 올바른 양파 보관법. 통양파 보관법은 껍질 그대로 통풍 잘 되는 망이나 종이봉투에 담아 햇빛 없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 좋아요. 다른 감자와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서로 숙성 촉진제돼요. 자른 양파는 다릅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하루 내지 2일 내 빠르게 사용하세요. 랩으로 감싸는 것보다 밀폐 용기가 더 좋아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바로 폐기하세요. 표면에 수분이 생긴 양파 무른 부분이 있는 양파 시큼한 냄새가 나는 양파. 양파는 건조와 통풍이 핵심입니다. 양파는 정말 단순합니다. 축축한 냉장고보다 바람 통하는 실온이 훨씬 좋습니다. 냉장고는 편리하지만 통양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우리 몸의 상태를 바꿉니다. 보관 방법 하나만 바꿔도 양파의 향과 영양을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조금 더 알고 챙기는 것, 그게 건강한 삶의 태도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냉장고에 넣어왔던 식재료들, 토마토, 오이, 마늘, 감자, 양파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차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그냥 습관대로 보관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건강은 대단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여는 냉장고 문, 그 문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식재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몸이 먼저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안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토마토, 오이, 마늘, 감자, 양파 식재료가 들어있다면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꺼내서 정리해보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앞으로 10년, 20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약방이 되는 주방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분들 건강에 작은 불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30년 한의사 김호근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가까운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몸은 우리가 매일 선택한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오늘이 그 변화를 시작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